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이주입니다. 총선이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또 절망을 희망으로 삼을 수 있는 몇 가지 징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현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총선 좀 보름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이제 몇 가지 좀 체크하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 총선은 이제 국민들이 코로나 안정론을 택했다. 심판론이 아닌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하셨는데 네, 말씀 좀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정론을 심판하고 그다음에 이 폭주하고 오만한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는 저는 유해했다고 봅니다. 이제 징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가 이제 180석 개헌 의석을 확보를 많이 해줬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야당 쪽으로 하여금 이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게 했다. 이거는 절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은 수호하거라. 헌법은 수호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이제 뜻이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보면은 어떤 거냐면 득표율로 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현재 지금 여당과 야당의 득표율 지역구의 경우에 한 8%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비례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야당의 비례 의석수가 득표율이 더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까지 합치면 저쪽에서 지금 이제 열린 민주당까지 거까지 합친다고 해도 여당이 그래도 비율이나 의석수에서 더 많아요. 이제 정의당을 뺐지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제 2017년 대선 때 그때 지금 이제 홍준표, 유승민 합쳐서 30% 정도 득표율이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적폐청산과 그 다음에 이제 남북회담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당시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근데 싱가포르였나요? 거기에 이제 회담까지 전달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그때 얻었던 야당의 득표율이 29%였다는 거예요. 30%, 29%. 비슷했죠. 약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얼마를 얻었느냐? 이제 41%를 얻었다고 해요. 41%. 그러면 11%가 증가를 한 거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진일보한 결과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이제 대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과반수석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에 열린민주당 쪽에서 내세웠던 게 뭐겠어요? 조국 수호 그리고 검찰개혁 그리고 윤석열 때리기 그런 거였는데 거기가 굉장히 이번에 저조했어요. 그죠? 5%밖에 못 얻었으니까. 결국은 이 현재 우리 국민들의 뜻은 이번에 아주 절망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 경험상에 나타난 부분인데요. 2002년 대선에서 이제 졌잖아요. 네. 우파가. 그리고 2004년 이제 총선 때 그 당시에 과반수 의석을 현재 지금 여당이 가져갈 정도로 대패를 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야당에서 뭐 당시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도 있었지만 야당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환골탈태 하는 그런 개혁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바로 2년 정도 지나서 지방선거에서 이제 압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 대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의 총선에서는 역시 압승이었죠. 거의 개헌선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우파가 승리했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으로 봐도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다. 네. 절망하거나 아니면 위기다라고만 그냥 받아들일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네. 현 정부가 지금 좀 산적한 과제들이 참 많은데, 지금 일단 경제가 너무 폭망이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경제가 좀 망해가고 있었는데, 이거 뭐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제 라는 말을 써가면서 좀, 이제 경제를 좀 활발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죠. 거꾸로 됐죠. 오히려 실업자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나타났던 어떤 경제정책의 이제 파탄 상황,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1930년 대공황 그 이상일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합치면,
우리가 지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어요? 통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위기라고 하는 거야, 그야말로 지옥문이라고 예.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는 그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제 재선을 하는 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바라는 사람이 현재 김정은도 그런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조하고 맞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재선 알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대외적인 그런 지옥문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가장 큰 지옥문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지 맞습니다. 않을까 예, 싶은데. 맞습니다. 예. 예. 그간에 지금 이제 김경수 드루킹 사건은 뭐 특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재판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당신이 떳떳한데 왜 텔레그램을 왜 지웠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URL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한테 보내면 1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시행해서 거의 뭐 좀 있다가 바로 이거 했습니다 보고를 했던 흔적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흔적을 김경수 지사가 왜 지웠냐고 재판장이 물어봤다. 라고 하는 부분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그간에 이제 잘 안 나왔던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제 확인되고 있어요. 이 재판 과정에서. 예. 물론 이제 드루킹 건은 이제 1심 재판에서 이제 판결문에서 나온 부분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외에 조국 일가 그 사건들이 현재 지금 정경심 해갖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공주대학교,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딥니까? 단국대학교인가요? 네. 거기 이제 아예 이제 논문에 관여한 바 없다. 기여한 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생생하게 나오고요. 이 정경심 쪽에서 아주 그야말로 변명도 변명 같지 않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유재수 사건도 이제 재판 과정이 역시 이게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이제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또 엄청난 지옥문이야말로 이 윤석열 검찰의 수사 부분이겠죠. 그게 지금 이제 지난번에 총선 때문에 잠시 중단했던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에 예. 대한 윗선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윗선 수사는 뭐겠어요? 그건 그렇게 청와대 7, 8개 비서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 위쪽이겠죠. 그렇죠. 송철호 네. 시장이 이제 당선되는 게, 이제 평생 소원이라고 했던 분이 결국 그 윗선으로 보고 네. 수사 안 할 수 없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드러났던 이제 신라젠 사건, 그리고 이제 라임 사건, 그리고 이제 또 얘기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일가하고 관련된다는, 지금 이제 우리들 병원 사건. 예. 예.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옥문이 아닐 수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이 정말 중요한 문제들 짚어주셨고, 또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예. 오거돈. 난데없는 사건이죠. 네. 난데없는 사건. 네. 알고도 총선 이제 이후에. 총선을 그렇게 치렀으니까 예. 국민들께서도 이거를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제 여직원을 그렇게 이제 성추행했던 이제 사건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총선 전에 이제 이게 발생을 했는데 그간에 꾹꾹 숨기고 있다가 이후에 이제 이 총선 끝나고 나서 그것도 아마 안 하려고 하는 거를 항의를 해서 피해자 쪽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법무법인 부산에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공증했던 내용도 나와서 이제 청와대에 이제 개입 의혹이 지금 이제 제기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법무법인 부산은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법인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사이인 변호사가 예. 지금 이제 대표 변호사로 있으면서 끝없이 관계를 가져왔고, 현재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법제처장을 하다가 인사수석으로 간 김예숙 변호사가 네. 역시 법무법인 부산에 이제 거기에 새내기 변호사로 들어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이제 노무현, 이제 그리고 거기에 김혜숙, 그리고 현재 정재승 변호사, 그 외에 저 나눈 인물이 있는데 제가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네. 거기서 이제 공증을 이제 했단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오거돈 시장의 정무라인이 가동이 돼서, 정무라인이니까 이제 보좌관진이죠. 가동해서 이제 했다는데, 거기는 결국은 민주당 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산 인맥들이니까 누구겠습니까? 네. 뻔하지 않겠어요. 예, 지금 이제 부산의 인맥을 갖고 있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되는 사람들이겠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공증하는데 관여하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퇴 발표하는데도 관여했을 거다. 총선 이후에 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1991년 군에서 제대하고서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할 때에 공증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지금도 공증을 하고 오늘 오전에도 공증을 하고 왔어요. 아, 예. 그 지금 현재 공증을 하는 거는 문건을 공개하지 않죠. 근데 공개하진 않지만 아마 그 문건의 내용은 이제 바로 그러한 이제 그 불미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본인이 이제 책임지겠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총선 지나고 나서 사퇴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각서 형식으로 이행각서 형식으로 이제 썼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각서를 작성한 사람이 원래는 공증사무실에 나와야 돼요. 예. 근데 아마 그러면 이제 오거돈 시장에 갔겠냐? 그건 아닐 거예요. 대리인이 위임장을 만들어줘서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아마 오거돈 쪽에 그 이제 대리인인 사람이 갔거나 현재로서는 성폭력 그 소장이라는 분이 네. 문재인 공개 지지를 예. 했다고 하니 그분이 갔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증을 할 땐 말이죠. 기본적으로 공증의 내용이 이게 지금 이제 그 위법한 내용이 아니냐라고 이제 봐야 돼요. 뭐 도박 계약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그 첩 계약 있잖아요. 이중 생활하는 거에 대한 뭐 이제 그런 계약 같은 거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봐야 돼요. 근데 보통 그 내용을 보면 이거 황당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장이 불미스러운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증 담당 변호사가 아마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본인 확인까지 다 하니까 말이죠. 이거는 이제 오 시장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라서 몰랐어도 그때 알게 된다는 거고요. 근데 현재 여러 가지 정황상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아마 이제 법무법인 부산에서 그런 공증을 하고 이후에 이제 그 총선을 넘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거취를 표명하는 형식의 어떤 이제 조율을 이거는 아마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했을 거고요. 그거는 저는 청와대 쪽으로 봐도 이거는 뭐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공증을 오래 한 변호사 입장에서. 아, 그렇군요. 예. 그래 결국은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일이냐? 그 권력 비리에 대한 은폐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부산시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권력 아닙니까? 정말 이것도 아마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성을 불러다가 딸보다도 아마 더 어릴 그 여성일 거예요. 그렇죠. 70대랑 20대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5분 동안이나 5분이면 짧은 시간 아닙니다. 깁니다. 네, 예. 생각보다 깁니다. 예, 그리고 그 피해자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싫다고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상식적으로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조율한 사람들이 오직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이게 아마 제2의 안희정 사건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렇게 성의식에 있어서 지금 그런 어떤 좌파적 그 활동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좀 선인지 감수성이 좀 미약하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이 안희정 케이스처럼 이것도 비슷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좀 난데없는 일이 또 하나 또 발생한 게 네. 양정숙 이제 지금 현대 여당 그 비례대표 당선자 네, 관련된 더불어시민당. 부분인데요. 네. 그게 이제 부동산 투기 부분이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법조계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국회에서 인권위원으로 작년 말에 여기 임명 동의받고 임명됐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례대표 하겠다고 그만둔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 대통령 임명 몫으로 알고 있는데, 지명 몫으로. 다른 분 할 자리를 뺏어가고, 그거 하고, 이거 해서, 결국은 비례대표 하려고 스펙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수장학회 출신, 이거 부회장을 했다. 네. 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제2의 조국이다. 그러니까 그 여성 조국이다. 라는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위선적인 거,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거, 그 다음에 바로 이런 권력 비리를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숨기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요. 절대적인 권력, 그리고 독재 권력은요.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분열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 우리 국민들이 그 심판만 안 했을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건 우리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주제를 바꿔서 또 오늘 뭐 미스터 션샤인 좀 얘기를 하셨었는데 좀 예. 의병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예, 예. 네, 2004년 네, 총선 이후에 나타난 의병 이야기. 제가 그때 이제 4대 강보 해체 국민운동본부의 법률단장을 했어요. 그때 제가 여기 출연을 해서 미스터 션샤인 얘기를 하고 의병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국가 지도자는 도망가고 그 나라를 이제 지키는 우리 관군들도 없어졌을 때 그때 나타난 임진란 때 의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의병들이 결국은 이제 이후에 뭐 통학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이후에 을미년 때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만주벌판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바로 그 미스터 션샤인의 바로 그런 대사가 나와요. 임진란 때 그 의병의 자손들이 바로 을미년에 이제 의병이 되었다. 지금은 어디 갔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그것처럼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는 그런 의병들이 있었어요. 특히 자유우파한테는 2004년 우리가 대패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2004년 그때 열린우리당 때문에 대패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보면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이제 위헌 결정을 이제 우리 이석연 변호사, 이번에 이제 공관위원 하신 분, 이제 그분이 이제 받아내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체가 민변에 대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권의 이제 그런 포퓰리즘에 우리가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4대 쟁점법안, 뭐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뭐 과거사법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갈등이 있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뉴라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어떤 시민단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이 신의 한 수의 신혜식 대표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표되는 국민행동본부 뭐 이런 데서 이제 3.1절 기념 이제 집회도 하고, 그때 이제 신혜식 대표는 구속까지 됐었죠. 제가 변호인이었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내 어떻게 했어요? 정권 교체하는 데에 기여를 했죠. 그것처럼 그리고 우리한테는 의병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의병이 있었어요. 네. 아시겠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대 강보 해체 국민운동본부가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야말로 4대 강보 해체하는 그 부분에 대한 반대 투쟁을 했고요. 결국은 못했어요. 아시잖아요? 네. 예, 못했어요. 그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모태가 돼가지고 10월 3일 조국 반대, 조국 구속, 검찰 수호죠. 오히려 거기서는. 네. 예, 그 집회가 광화문에 있었잖아요. 바로 그 그룹이 이제 정광훈 목사나 이재호 장관이나 하는 그 그룹이 바로 4대 강보 해체 국민운동본부 팀이었어요. 네. 그 팀이 결국은 이제 광화문 집회를 주도를 했죠. 근데 주도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쪽과의 이 불안정한 통합이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자 정당화 하는 부분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는 또 의병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거고, 일어날 거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지금 갑자기 눈앞에 다가온 것이 지금 내년이죠. 내년 지금 현재 4월에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 하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 현재 재판 진행되는 거로 봐서는 아마 거기 보궐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울산시장 사건도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이렇게 하면은 부울경에 음. 그 정말 그 시장 지사가 에 관한 이제 보궐선거 그야말로 엄청난 대선의 전초전이 있을 거다라는 거 제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정권 심판을 하자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지금 2년도 안 남았잖아요. 2년도 안 남은 이제 2022년 현재로서는 3월 지금 9일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기필코 압승을 하자. 그래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야말로 그 종북 좌파 세력을 패족을 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2년도 안 남은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젊은 지도자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리고 젊은 지도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이죠. 미국 직전의 대선에서 대선으로부터 2년 전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2002년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2년 전에 노무현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무명의 대통령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왜 마크롱 네.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지미 카터 다 그 어떤 무명의 이제 그 인물들이 그 시대적 상황을 타고서 나타났어요. 걸출한 인사가. 우리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들어야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각자의 영역에서 네.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전화위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자, 절치부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이 우파 단체 그리고 우파 인사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신한수와 같은 우파 방송에 대한 이제 어떤 재정적인 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에게는 미래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살려내야겠습니다. 절대적 권력과 부패, 분열을 이겨내고 이 오만하고 폭주하고 있는 정권을 반드시 국민들이 함께 막아내야겠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신의 한 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상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